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스트 전민주입니다. 신형 이제 산타페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또 그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도 이제 같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산타페 대신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지금 구매해도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 차를 한 1000km 주행하면서 느꼈던 뭐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산타페, 저는 멋진 디자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호평도 하시는 반면에 혹평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뭐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차량 가격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가격을 보고 정말 내가 사도 돼야 될지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지실 거예요.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그 중에서도 이제 보여드리는 그 포인트가 장점 그리고 단점, 이걸 같이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티구안 올스페이스 이제 7인승 이제 모델입니다. 산타페와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차량이죠. 가격대는 뭐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해보면 5천만 원 뭐 나오는 것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영업 전 시장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뭐 할인을 받아서 4천만 원 중반대까지는 구매할 수 있다고 이제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빠지실 거예요. 산타페의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좀 꽤 된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좋게 말하면 익숙해져 있고, 또 흔히 나쁘게 말하면 사골과 같은 느낌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신차를 샀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려고 하면 산타페를 추천드리지만, 디자인은 포기하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올스페이스가 뭐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거 있죠. 실내 디자인입니다. 올스페이스와 티구안의 가장 큰 디자인에서의 약점은 실내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티구안의 그 실내 디자인이 1세대, 2세대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나아졌다고 하지만, 최근 나오는 타 브랜드 차량에 비교했을 때 부족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3열을 이제 접었을 때 이제 트렁크 공간은 요 정도 로 나오고, 이제 확실히 이제 5인승 티구안에 비해서는 이제 넓은 이제 공간이 확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열에서 편의사양 같은 경우는 저기 왼쪽에 이제 컵홀더가 있고, 반면에 오른쪽에는 지금 이제 컵홀더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3열 의자를 올릴 때 수동으로 이제 줄로 이제 잡아당겨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트렁크 공간에서는 크게 뭐 단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2열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평소에 운전했을 때로 맞춰놓고 공간을 보여드렸는데, 각도는 눕혔을 때 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먹이 이제 하나, 두 개, 헤드룸 같은 경우는 누웠을 때는 넓은 이제 공간감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티구안 이제 5인승과 이 이제 그 7인승의 이제 휠베이스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아주 크진 않지만, 수치상으로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내가 딱 차를 탔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공간감은 7인승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조절 각도, 요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당겼을 때 이제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처음 보였을 때 완전히 이제 눕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좌방석 길이도 일부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짧게 뽑아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이제 무릎의 피로도가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시트 길이가 이제 길기 때문에 이제 장거리를 이동했을 때 이제 무릎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였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열 공간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2열 시트를 이제 접었을 때 이제 3열 레그룸 같은 경우는 제 손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뼘이 이제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이제 이 3열에 이제 타서 이제 오랜 시간을 다니기에는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3열 승차감 자체가 대형 SUV가 아니라 이제 중형 SUV를 3열을 넣기 때문에 이제 3열 승차감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장거리 타고 다니기에는 승차감과 공간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끔씩 불가피한 경우에 짧게 탈 때만 이제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실제로 시트 좌방석 넓이나 각도 같은 경우도 운전 탑승자에 친화적이진 않아요. 3열을 이렇게 올려
있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 이제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딱 손바닥이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 트렁크 공간이 많이 이제 넓게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3열은 접어가지고 트렁크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장점이 있는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뭐 여러모로 충분히 뭐 장점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요 산타페가 신형 조만간 나오는데, 그렇죠. 네, 가장 또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옵션 활용도 부분일 텐데, 네네. 네, 뭐 어떤 차가 좋다고 말하기엔 좀 공개되지 않은 입장에서 그렇죠. 말하기 되게 위험하죠. 네네. 네, 그러면 요 차의 이제 주요 옵션, 네. 네,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기능 설명 정도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인포테인먼트라든가 디자인적인 부분들,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거고, 뭐 원하시는 디자인이나 뭐 사항들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비교를 하기보다는 저희 올스페이스 차량은 어떠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먼저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을 봐주시면은, 자, 비상등 여기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9.2인치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자, 보시면은 저희는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여기 메뉴를 눌러주시면은 심플하게 여러가지 내가 필요로 하는 메뉴들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라디오, 이제 라디오는 뭐 자동 주파수 맞춰서 보실 수도 있고, 자주 들으시는 주파수가 있으시면 여기 비어있은 칸들에 저장을 해놓고 한 번에 터치식으로 눌러서 라디오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전화, 핸드폰 블루투스는 요새 없는 차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시는 거고, 내비게이션, 이제 폭스바겐 자체의 내비게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내에서 쓰는데 그렇게 막 유용한 내비게이션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는 워낙 핸드폰 내비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체 내비게이션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 대부분 브랜드들이 자체 내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를 개발을 그렇게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신 앱 커넥트, 이제 무선 앱 커넥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애플 카플레이, 지금 제 핸드폰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핸드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화면에 띄워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행 중에 이 화면을 켜놓고 다니실 거예요. 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자체 내비게이션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고요.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요새는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 시스템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죠. 저희 브랜드 또한, 저희 브랜드는 또 한 가지 장점이면 장점일 수 있는 게, 이제 등급이나 차종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낮은 등급 차종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반자율 주행들에 대해서 다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 프론트 어시스트는 전방 추돌 경보 장치죠. 60km, 이제 시속 60km 이상에서 앞차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얘가 시각, 청각 경고등을 주면서 브레이크의 압력 부스트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은 힘 그 이상으로 브레이크의 제동을 걸어주는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전 경고, 이른 시점, 중간, 늦은 시점, 끄기,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차가 가까워졌을 때 경고가 울리게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경고가 울리게 한다던가, 이러한 점을 조절할 수 있는 또 인포테인먼트 내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을 했을 때 핸드폰에 있는 음악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USB에 음악을 담아서, 지금과 같이 저희 시승 차량이라 USB에 음악을 담아서 이제 꽂아놓고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을 여기에서 이제 틀어서 들어주실 거고요. 차량에서는 이제 크게 보실만한 건 없는데, 여기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은 기본적인 세팅들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이제 수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30가지 컬러. 저희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려하진 않습니다. 이제 계기판이라던가 이제 양 4짝의 문짝들 끝부분에 실선으로 이제 불빛이 들어오는 거라서, 지금은 환한 낮이다 보니까 저희가 라이트 활성화가 됐을 때만 이제 문짝들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 점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쪽 부분들은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서 크게 건드리실 건 없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좀 조잡한 버튼들이 없이 웬만한 우리가 차량 주행에 있어서 실생활에 사용하는 기능들은 다 여기 인포테인먼트 화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여기 홈 버튼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화면을 또 띄워주실 수도 있고요. 여긴 전원 버튼, 음량 조절이에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3존 클라마트로닉 공조 에어컨이고요. 3존 클라마트로닉 공조 에어컨이라는 건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온도를 각각 이제 세 군데서 따로 조절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운전석 온도 조절, 조수석 온도 조절, 가운데는 바람 세기 조절, 그리고 여기 양쪽에 있는 거는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이 여기 화면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름철에 통풍 시트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통풍 시트를 사용을 했다가 시동을 껐다 켰을 때 다음번에 내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눌렀던 시트가 활성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통풍 시트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고 겨울철로 넘어갈 때 다시 열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도 똑같이 통풍 시트 열선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앞창문 성의 제거, 뒷창문 성의 제거, 바람 세기 조절하실 수가 있고 어떠한 걸 터치를 하셔도 공조기 시스템은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온도를 각각 다르게 맞춰주실 수도 있고 여기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 리어까지 해서 제각각 세 군데의 온도를 다르게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운전석은 이제 18도, 조수석은 22도, 그리고 이제 뒷좌석은 19도 이렇게 세 군데를 각각 온도 조절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가족분들마다 좀 필요로 하는 온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요새 웬만한 차량에는 다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 무선 충전 공간도 있고 USB-C 타입 포트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C가 잭도 있고요. 자, 시동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모드 등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차하실 때 360도 카메라, 이제 360도 카메라 이제 3D로 바꿨을 때 이제 내가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좀 원하는 화면을 띄워놓고 보실 수도 있고요. 평상시 주차할 때 이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좌측에는 360도 카메라, 우측에는 후방 카메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화면이 들어오는 게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화살표를 꺼주시면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후방 카메라 화면만 보실 수도 있고 후방 카메라 화면에서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화면을 바꿔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계기판 쪽 보시면은 이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주행 연비, 우측에는 주행 가능 키로수, 가운데는 현재 속도. 이와 같이 제가 보통 출고를 할 때 이 세팅을 많이 도와드려요. 이제 주행 연비라든가 주행 가능 키로수, 주유량, 주행 속도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보시기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세팅을 도와드리고요. 이제 스티어링을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음악 넘기실 때 이용을 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뷰 버튼을 통해서 저기 보이시는 디지털 계기판 디자인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또는 뷰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제 여러 가지 보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좌측 우측에 있는 정보들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다른 보기들은 크게 보실 만한 게 없어서 여기 있는 보기 1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행 연비, 주행 가능 키로수가 나오는 세팅이고요. 자, 핸들 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핸들 열선 들어가게 되고 여기 말하는 모양 버튼에 음성인식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성인식을 통해서 라디오 틀어줘, 누구누구 전화해줘, 이러한 음성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반절 주행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출고할 때 설명드리듯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9.2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저희는 화려하진 않더라도 이제 주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한눈에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메뉴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점, 그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00km 정도 이제 탔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 근데, 가장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비 이제 부분이었어요. 사실 네. 이제 산타페가 이제 하이브리드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요거 이제 가솔린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연비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지 되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연비가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제로로 좀 세팅을 해놓고, 목적지 가면서 도심 주행해서 얼마나 나올지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저번에 그 평창까지 이제 그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그 고속에서는 16, 17 정도 네, 맞습니다.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다른 네, 분들도. 제 출고객분들도 네네. 말씀 나눠보면은 네네. 저희도 처음에 올스페이스 출시되고 공인연비만 봤을 때 네. 공인연비가 10km대다 보니까 네. 그래도 아무리 가솔린이어도 저 폭스바겐 저희 티구안에 바디를 갖고 있는 올스페이스인데 생각보다 공인연비가 낮네? 라고 네. 하긴 했어요. 근데 조금 오래 했던 거와는 달리 출고 이후에 출고객분들 조금 말씀 들어보면은 고속주행 연비는 기자님이 느껴보신 것처럼 그 정도 선 나온다라고 하고요. 네. 도심주행에 있어서도 뭐 당연히 도심주행에서는 높은 연비를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10km 초반대 10km 언저리까지 나온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부분, 물론 뭐 하이브리드까지는 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이 크기에 이제 가솔린을 쓰면서 그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름 뭐 실용적이다는 생각이 좀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네. 연비에는 좀 만족스러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좀 몸으로, 이거는 뭐 수치고, 뭐 휠 몇 인치고, 이건 잘 모르겠고, 네네. 제가 딱 탔을 때 가장 먼저 와닿은 거는 이 차체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코너링도 그렇고 코너할 때도 그렇고 이런 뭐 불규칙한 노면 환경에 딱 갔을 때도 이제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도 제일 장점으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그렇죠. 기자님 말씀 주신 예.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세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단을 많이 주로 탔죠. 네.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갑자기 SUV 붐이 일어나게 됐고,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SUV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제 세단을 타다 SUV 타면은 상당히 조금 높은 위치에서 휘청거린다는 느낌이 네, 강하고, 맞아요. 그래서 주행에 대한 안정감이 없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기술들이 워낙 발전을 하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또 기술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른 SUV에 비해서도 이제 동급 차량들로 비교를 해봤을 때 모습 중에 있어서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SUV더라도 이제 뭐 장거리 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주행 승차감, 그런 안정감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불만족스러우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폭스바겐이 그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될 부분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뭐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나 네. 뭐 이런 봉 같은 것들, 실내 이런 것들. 네. 근데 인테리어 부분은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폭스바겐이 제가 봤을 때 이 이후에도 꾸준히 네. 화려함을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스바겐 아이덴티티 자체는 심플하고 간결함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뭐 폭스바겐 브랜드도 산하 브랜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화려함을 갖고 가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따른 차량금의 인상이 당연히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또 폭스바겐 차량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려함보다는 뭐 정말 실용적인 부분들, 차량에 대한 기본기, 내구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시 생각하는 브랜드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가 이제 그 누구냐, 산타페랑 이제 그 저기 어디야, 산타페가 지금 나오는 걸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티구안 이제 올스페이스는 좀 더 이제 가성비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네. 이걸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이제 와닿는 이제 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뭐, 야, 내가 신차를 샀다. 이제 어떤 이런 뭐 정말 기분 좋은 느낌. 아, 뭐 산타페 진짜, 야, 요번에 잘 나왔다면서 이런 느낌을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산타페로 가는 게 맞겠지만, 네,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산타페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 정말 차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이 이제 그런 수요층한테 좀 맞는 차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조금 비슷한 금액, 웃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차량을 샀을 때 이게 정말 남들이 아직 타지 않았던 신차라는 느낌을 받기 원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 나오는 신형들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차라는 게 그런 처음에 내가 보여지는 거는 얼마 안 가거든요, 솔직히. 네. 같은 금액 사더라도 내가 이후에 이 차량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나는 정말 디자인 하나 보여지는 게 중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딱 보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더라 그러면은 개인의 성향에 맞게 가시면 되는 건데, 이제 비슷한 금액대를 구매를 하고서도 내가 그 구매 지불한 금액만큼의 만족도를 필요로 하실 때 여러 가지 그 만족도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제 연비 같은 부분들, 그리고 주행 승차감, 뭐 주행에 대한 성능, 그리고 상당히 뭐 공간적인 실용적인 부분들,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올스페이스는 충분히 이 비슷한 금액대에서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 모두를 막론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차량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 혹시 이제 그 폭삭인 이 T1 올스페이스 지금 산타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랑 이제 전현 팀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염두 이제 해서 이제 각각 이제 구매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맞는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산타페의 가격대로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 이제 수입차를 이제 계속해서 한번 리뷰를 하고 소개시켜 드리니까 앞으로 좀 많은 또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